예, 이름은 정기호입니다. 나이는 61년생이고요. 올해 64세가 되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기호, 선거 때 기호 1번, 2번, 3번 할 때 그 기호이고요. 기호의 호는 돌림자고요. 기자가 그 터기자, 기본이 되라는 터기자가 되겠습니다. 아마 기본을 중시하라는 의미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서 사실 아버지와 대화할 기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은 평소에 사람은 인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회생활 하면서 인사만 잘해도 기본 50점은 먹고 들어간다는 그런 경험을 한 걸 보면 그런 뜻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고향은 요 너머의 그 경북 상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한 20년 가까이 산 곳인데 그 삼백으로 유명한 곳이죠. 삼백이라 하면 쌀, 긴 쌀, 그리고 곶감, 곶감의 분, 그리고 누에고추입니다. 근데 아마 쌀은 그 당시 상주군이 전국에서 가장 넓었고 그 넓은 지역에 농사를 논농사밖에 없다 보니까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곶감은 상주와 보은과 연길 속리산 부근에 감나무가 많은데 거기서 감이 많이 소출되고 감이 이제 그 곶감이 되면 하얗게 되니까 그래서 백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누에고추는 그 명주실로 그 상주가 좀 유명합니다. 그래 그 당시에 그 부분이 고소득 분야였기 때문에 양잠이라 그래서 누에고추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과의 그 경쟁력이 떨어져서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 이야기 하니까 쟤는 상주에서 20년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충청도에서 살았습니다. 대학 4년, 군 3년, 7년을 빼고는 청주권에서 거의 한 38년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제2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는 데는 정평의 그 까치골이라는 전원 한 70가구 되는 전원주택 마을입니다. 원래 저희 집사람이 장독대에 있는 집에서 야생화를 키우고 이런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가까이 지는 지인분이 이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같이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왔는데 토지도 직접 구입하고 집도 직접 구입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마냥 행복해하고 저도 살아보니까 저에게 맞는 것 같아서 이사를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제 시골 출신들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 로망이 전원주택에 사는 건데 말년에, 그런데 그의 그 대부분이 그 포기를 하는 게 70~80%의 의사결정권이 여자한테 있고 그분들이 가서 힘들게 살 필요가 있냐 해서 그래서 포기를 하는데, 보통 그런 꿈을 가질 시점에 그 나이들이 다 집안의 주도권이 여자분들한테 다 넘어가서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원주택에 있는 텃밭인데요. 저희 그 텃밭이 양쪽 편에서 한 15평 정도가 되는데 고추, 토마토, 가지, 오이 해서 한 10가지를 가질 수가 많습니다. 상추에서 심는데 자급자족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지인들에게 나눠 먹었을 적에 그 재미도 쏠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퇴직한 지가 38년 회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 7개월 되는 은퇴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이 생활을 익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 가난한 시골 농사 짓는 집에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난했죠. 그러는 중에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그 위암으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농사를 큰형님이 24살에 물려받아서 지는데 그게 얹혀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집안 형편이다 보니까 꿈이라고 이렇게 가진다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존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시골에서 우물한 개구리다 보니까 공기 없다 보니까 추구하는 그게 없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분위기가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그 꿈을 물으면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꿈에 대한 게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집이 가난하고 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늘 형편을 강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포부도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특별한 어릴 때 꿈은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왔지.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건 형들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하는 거는 아마 시대적으로 그때 웬만하면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래서 시대 덕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학을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뭔지 모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바로 그 돈 벌러 가는 것, 공장에 가는 거, 회사에 가는 거 이렇게 저 사실 싫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은 사실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형편이 안 되는데 간다 그러니까 흉도 보고 그런 그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대학을 다닐 적에도 무슨 뭐가 되겠다는 꿈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초등학교 거푼에 보면 정직 성실이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기 당연한 건데 있지만 살아보니까 거기 학문으로 말하면 기초학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로 그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쁨을 받는 것도 미움을 받는 것도 다 자기 학이 나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이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걸 극복하는 그의 마음가짐에서 저는 물철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바다 근방의 높은 산에서 일해 보면 바다로 가는 그 강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해서 나는 결국은 다 바다로 가더라고요. 그렇듯이 살면서 굽이 일이 생겼을 적에 힘이 부족하면 기다려 있고 또 정 못하면 그냥 돌아가고 정말 그런 각오가 있다 그러면 큰 홍수가 바위를 밀고 가듯이 극복하고 살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철학을 신봉을 했죠. 그리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뭐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제가 사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과정 형편도 주변 여건도 있었습니다. 사례는 제가 군대를 해군을 지원해서 갔다 왔습니다. 육군보다 3개월이 많는데 지원한 거는 육군은 대학 때 병영훈련도 가보고 이래 또 이게 주변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해군은 더 바다라는 거에 처음 보는 바다인데 그래서 지원을 3개월 많은 기간을 감수하면서 갔었는데 그건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 보던 여러 가지 그 섬생활, 배생활, 바다의 그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에 대한 그것도 체감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대 생활이 저는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군대 생활을 끌려가는 걸로 생각했지만 저는 그래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른 가라, 군대 생활할 적에. 그렇지만은 이 시간도 나의 소중한 인생의 한 부분이고 특히 그 젊은 시절이니까 군대에서 나름대로 그 특별한 걸 경험하고 또 꿈도 더 키우자. 이래서 36개월 근무하면서 지루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차를 몰고 가다가 잘못 들어갔을 적에 짜증을 내기보다는 이참에 안 본 거 구경하고 잘 됐지 않은가. 진짜 하면 쉬어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이제 힘든 일,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허리까지 안 다치고 잘 됐지 않은가.
뭐 죽을 걸 이렇게 이걸 떼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어차피 그걸 갖다 막 그런다 그래고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더 힘들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아마 잘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회사가 들어가서 3년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웠을 적에 그래도 이게 끝마무리를 잘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요거 인수인계만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연결되고 3번의 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자세가 아마 회사에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38년 그 정년이 지나고도 한 4년 정도 더 회사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제 삶의 그 소신에 이어서 말씀이 되는데 제가 직장생활 33년 차에 전무이사로 진급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 그 회사 대기업도 그렇고 좀 큰 저거 아니면 전무이사는 보통 친인척이나 그런 특수관계가 많이 올라가지 보통 사무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그를 했을 적에 주변에서 회사 대표하고 무슨 특수관계냐고 그를 물을 정도인데 일단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전무이사가 됐을 적에 남자로서 조직생활 내지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했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었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시 태어난다 안 그러면 뭐 돈 많은 집에서 뭐 이렇게 잘 부자로 하고 싶다 안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신혼 1, 2년 차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간다면 왜냐하면 가난한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살림을 차렸는데 뭐 형평상 저는 청주에 있고 집사람은 충주에서 1시간 20분 정도 시외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제가 퇴근하면 집에 오면 바로 오면 7시고 집사람은 오면 한 8시가 넘는데 좀 일찍 와서 밥도 해놓고 청소도 하고 안 그러면 기다렸다 같이 오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집사람이 집에 와가 있을 때 그때 퇴근한 것 같이 이렇게 왔던 게 지금 많이 후회스러운데 바보스럽고 그랬던 거 하고 그리고 뭐 경상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무식해서 그 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 부엌 살림도 안 도와주고 그리고 또 뭐 남존 여비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서 뭐 여자가 돈도 한 푼도 없으면서 여자가 무슨 맞벌이를 하느냐 그때 당시에도 좀 드문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뭐 또 그런 데다가 알량한 자존심에 끝벌이 서말만 있어도 뭐 처가 사회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나보다도 더 좋은 직장, 월급도 2배 받는 직장을 그만두라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이 후회스러워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젊은 친구들 같이 이뻐하고 사랑 많이 해주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또 주말이나 휴일에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 당시는 휴일만 생기면 어디 큰 집에 가서 엄마나 형님들하고 뭐 어떤 그런 궁리만 하고 있었으니까 말은 그 당시에 불만을 표시는 안 했지만 신혼이니까 했지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하는 생각에서 뭐 두루두루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전에 것도 다 메모리가 되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 나오면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잘못했다는 말밖에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만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은 그 시점에 저희 어머니가 뭐 그렇게 뭐 혼자 산책도 다니시는 그런 물론 나이야 뭐 92세였지만은 산이 다닐 정도였는데 갑자기 또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참 멘붕이 와가지고 감당하기 힘든 시점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좀 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을 적에 아들, 딸 모아놓고 넷이서 앉아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뭐 보통 그 정도 되게 되면 뭐 6개월에서 1년 산다고 그랬는데 제발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딸 손을 붙들고 하는 이야기가 나도 결혼할 적에 엄마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딸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느님이 도와주시고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의질이 강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항암 치료를 하고 있지만 9년째 지금 이렇게 생존해서 같이 더불어서 살고 있는데 요즘은 뭐 문득 그냥 잊고 삽니다. 그냥 같이 간다 이런 생각해서 지금 뭐 암 환자라는 생각도 안 들 때도 많고 근데 그런 마음이 또 이렇게 작용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제 인생에서 힘든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획이라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자식으로서 의무도 끝냈고 두 분 다 뭐 양쪽 집 다 돌아가셨고 또 자식들도 뭐 지금 결혼해서 애까지 놓은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의무는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제 인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삶은 그냥 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다. 그 뭐 이렇게 잘못 살았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지금 방식으로 살면 되고 단지 그동안 뭐 산이라고 그리고 애들 키우고 이러느라고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갔던 특히 뭐 인터넷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그냥 대충 배워가지고 그냥 조작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저기 젊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던가.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특히 건강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나이가 있는 만큼 점점 몸이 그 생물학적으로 나약해지고 아픈 데도 많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인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근력 운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천천히 노화가 오는 노력을 하고 심리적으로 또 자식들한테 뭐 외롭다고 징징거리고 그러지 않게끔 나만의 어떤 재밌게 노는 방법을 찾아서 남들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을 자주 갖는 그런 노후 생활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자신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그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이런 격려를 하고 싶고 제 인생에서 가장 그 잘한 선택이라고 행운이라 그러면 지금의 집사람을 만난 것이다. 진짜 우리 뭐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절대로 서로 저희는 잘 맞았습니다. 잘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애들에 대해서 부모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열심히 살고 화목하게 살면 애들은 특별하게 인성교육을 안 해도 잘 살지 않나. 그래서 아마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 지금 그냥 원만하게 한 게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다정하게 잘 살았던 거 아니겠나. 그런 점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는 이야기와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